안녕하세요.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영입니다. 지장군의 한 곡이 나가는 날이죠. 오늘 이번 주는 로비 듀프리의 Still Away라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수다를 떠느라 이 노래를 잘 못 들었죠. 이 노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예요. 왜 Still Away가 오늘 무슨 연관이지 도대체 하는 얼굴. 이게 뭐 가져간다 뭐 이런 뜻이니까. 갖고 도망가는 거지. 갖고 내 마음을 갖고 달아났네. 뭐 이런 거예요. 이 노래는. 근데 어쨌든 제목만 보면 옛날 노래들이 저는 그 정서적으로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옛날 노래들이 가사가 괜찮죠. 네. 가사가 더 요새 좋죠. 뭐 블랙핑크 이런 친구들 노래보다는. 네, 이 아이하고는 무슨 연관이냐? 이 아이 오늘의 이 아이가 있으려면 갖고 달아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갖고 가야 또 오늘의 이 아이가 올 수 있는 거니까. 되돌려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뭐 한번 꼰 겁니다. 근데 이 로비 듀프리라는 가수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이 노래가 데뷔곡이자 최대 히트곡이고 뭐 앨범을 한 8장 내기는 했는데 뭐 딱히 이런 사람을 두고 원히트 원더라고 하죠. 그래서 네, 하나만 딱. 근데 이 노래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노래 이런 장르를 AOR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덜트 오리엔티드 락이라고 그래요. 이 장르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노래 굉장히 좋아하고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가을 오후에 딱 맞는 곡이 아닌가 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아무래도 배철수 선생님이 휴가 가시면 제가 해야 될 것 같죠. 선배가 대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면 저건 누구냐 해가지고 아니, 클립을 모아서 담당 PD한테 보내야겠어요. 제가 심심할 때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미라클님이 매번 고심하셔서 준비해 주시는 방송 내용과 그에 어울리는 음악 선곡 정성 가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훨씬 감사합니다. 네. 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힘을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 노래가 만약에 마음에 드셨다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두비 브라더스 아니면 뭐 마이클 맥도널드 조금 더 가면 스틸리 댄 이런 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추천까지 드리면서 이제 점점 진화하고 있는 지장군의 한 곡. 자, 지장군님이 어제는 가죽 잠바를 입으셨는데 오늘은 편한 옷을 입으셨군요라고 하셨네요. 저도 오늘 아주 편한 네. 옷으로. 그러니까요. 네. 아주 편한 옷인데요. 네, 이거 좋은 거예요. 끝나고 프로깅이라도 하러 갈 것 같은 옷입니다. 캠핑 가려고. 네. 제가 이거 딴 얘기긴 한데 주말에 쉬는 게 이번이 지금 3주 만에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월화수목 금토일 월화수목 금토일 월화수목 금 일하고 처음 주말이거든요. 그래서 놀려고. 토일을 다 일을 했어요 그동안. 네. 뭐 주말 근무랑 뭐 이것저것이. 세상에. 근데 또 그렇게 겹칠 때 겹치더라고요. 그 굉장히 좋은 잠바네요. 네, 좋은 잠바. 지퍼도 방수 지퍼고. 좋은 잠바. 네. 좋은 좋은 잠바예요. 네. 이렇게 보여주면 제가 문제 합니다. 저도 그 브랜드 좋아합니다. 네. 네. 자, 딴소리. 딴소리 들려주시면 그만하고. 했고요. 네. 자, 오늘의 이 아이는 누군지 잠시 후 확인하고요. 난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머니톡에서 굉장히 강조해드렸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늘 나왔습니다. 9월.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지수가 중요하다. 이 얘기 어제 저희가 반복해서 드렸거든요. 네, 정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주입식 교육의 가치를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제 정철집 평론가는 했던 말을 6.5% 이상 상승하면 큰일이다. 이렇게 어제 저희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근원 물가지수가 6.6% 뛰었습니다. 진짜 큰일이네요. 이게 1982년 8월 이후에 40년 만에 최대폭 상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악순환이잖아요. 그렇죠. 또 이걸 잡기 위해 금리를 그렇죠. 인상해야 긴축 고비가 더 조여지겠죠. 네. 근데 굉장히 희한한 거는 이렇게 되면 이제 또 11월에 또 올릴 것이다. 하이언트 스텝일 것이다. 한국도 네, 올릴 거고. 네. 그리고 지금 뭐 파운드화가 어떻게 되느냐 마냐 굉장히 장애 불안한 요소가 많은데 이 발표에도 불구하고 오늘 뉴욕의 맞아요. 3대 지수는 다 폭등했습니다. 우리 코스피도 폭등했어요. 네. 2210선을 돌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시장에서는 이게 악재가 선반영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건지 그냥 이렇게 단순한 분석만으로는 조금 딱 뭐 때문이다 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아서 왜 이런지에 대한 분석 기사가 좀 전문지에서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찾아봐도 잘 없더라고요. 네. 근데 뉴스데스크에서 관련 리포트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근데 왜 주가가 떨어진 거에 대한 분석까지는 조금 미비하더라고요. 조금 기다려봐요. 그냥 이 긴축 고비가 조여지는 것까지만 이제 내용이 있어서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세계 증시는 오늘 방긋 웃었는가 이 얘기가 좀. 왜 이미영기님 보세요. 선반영 아무 때나 쓰는 것 같아요. 요즘은 잠시 미친 것 같아요. 네, 이 말씀이 제가 보기엔 이 말씀이 맞습니다. 네. 아이고. 네, 고독한 모험왕님 불확실성 해소. 그렇죠. 이 말도 많이 쓰는데 이 말도 그러니까 지금 바닥칠 준비 이 말 맞습니다. 진재인님 바닥칠 준비. 지금 아니면 그래도 마지막 들어갈 기회가 없다 이렇게 보신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에휴, 늘 한 번에 쭉 떨어지지 않고 잠시 올랐다가 떨어진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가들이시네요. 네, 자 이선영 아나운서가 골라온 뉴스 보겠습니다. 네, 제가 골라온 뉴스 전하기 전에 박승현님한테 기운 좀 드리고 갈게요. 네. 내일 면접 보러 가신다고요. 오, 어디 네. 있어요? 오, 네, 파이팅입니다. 기운. 네, 팍팍. 팍팍. 네. 무팍도사도 나오네요. 저희 이제. 자, 제가 골라온 뉴스는 이제 11월 24일부터 편의점에서도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는 뉴스입니다. 사실 2019년부터 네. 대형마트 등 좀 규모가 있는 슈퍼마켓을 포함해서 그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봉지 주세요 하면은 종량제 봉지를 그렇죠. 돈 주고 사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재사용할 수 있는 그 마트의 특색이 담긴 뭐 부직포 봉지라든지 이런 것들로 대체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정부에서 일회용품 감축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런 변화가 생긴 거거든요. 네. 그런데 편의점에는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가 이제 11월 24일부터 편의점에서도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가 이번 달 중에 비닐봉지에 대한 발주를 중단한다고 하고요. 네. 이어서 CU와 GS25도 비닐봉지 발주 중단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11월 24일부터 금지고 이게 계도 기간 없이 바로 그게 중요하네요. 시행이 된대요. 네, 그게 그렇기 중요하네요. 때문에 이제 전날인 23일까지 있는 비닐봉지를 다 소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주 금지는
조금 한 달 미리 훨씬 전부터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비닐봉지 사용이 걸렸다 이러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맞네요. 네, 부과된다고 합니다. 계도 기간이 없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네. 편의점 갈 때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어요. 할 것 주렁주렁 같아요. 이게 자잘한 물건들을 여러 개 사잖아요, 편의점에서.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큰 거 하나 사는 것보다 손에 들긴 더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하시고 가셔야 되겠네요. 에코백이 좋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뭔가 갖고 갈 거를 편의점에 갈 때도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이분 이거 읽어드리고 싶어요. 진토닉 님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가입니다 했잖아요. 네. 이분 전문가인데 개조하는 개거지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거 웃으면 안 되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우프네요. 네, 아, 죄송합니다. 우프입니다. 네. 자, 그럼 자, 낮에 눈에 띈 기사들 살펴봤고요. 8초 후에 이번 주 이아이와 오겠습니다. 금요일 프리데스크를 반짝반짝 빛내는 이선영 아나운서의 의식의 흐름 코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시 인사. 네, 이번 자. 주 이아이 주제는 복귀와 관련된 아이템들. 네. 스틸 복귀. 어웨이 네. 갔다가 이제 돌아와야 돌아와야죠. 되니까. 네, 복귀에 대한 아이템을 가지고 왔는데요. 돌려놔야죠. 뭐 복귀하면 반가운 느낌이 일단 들긴 하는데 그닥 반갑지 않은 소식까지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꼭 반가운 소식만은 아니었고 그렇죠. 일단은 여러 사람들이 좀 반겼던 복귀 이야기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까 네네. 하는데요. 자, 어제 이제 문제적 주식인 신라젠이 코스닥에 복귀를 했습니다. 네. 신고식을 화려하게 마쳤는데 어제 상한가를 치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출발을 했어요. 네. 신라젠 워낙 뉴스에 많이 나온 주식이어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테지만 그래도 한번 어떤 회사인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신라젠은 이제 항암에 대한 약품을 이제 개발하는 회사고요. 핵심 기술이 면역 세포를 이용해서 이제 암세포를 죽이는 그 약을 개발하는 회사고 주력 상품이 팩사백이라는 제품인데 이 회사 주식이 상장되기 전에 굉장히 싼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다가 2016년에 상장이 되면서 이 주식을 실현한 사람들이 떼돈을 벌였다는 간증글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실제로 2016년 말에 상장 직후 이제 15,000원이었던 주가가 한때 13만 원대까지 오르면서 12배 넘게 이제 상승을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그 방금 얘기 들었던 주력 상품 네. 팩사백에 대한 어떤 기술이 유효하다라는 이제 평가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올라간 거였어요. 임상이 끝나기도 전에 네. 그게 막 올라갔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임상이 갑자기 중단 광고를 그렇죠. 받으면서 이게 완전 다 난리가 물거품이 났죠.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아주 쉽게 말하면 임상 과정에서 딱 갖춰야 되는 조건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미국의 평가에서 이런 결론이 나오면서 중단해라 이런 네. 권고를 받았죠. 네.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력 상품의 임상 중단 권고 자체도 문제인데 이거를 미리 안 그 당시에 경영진들이 맞아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라는 그렇죠. 게 알려지면서 이제 형사적인 혐의를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2020년 5월 4일 주식 거래가 아예 정지됐고 그동안 이제 지금까지 경영진 교체를 하라 등의 이제 한국거래소의 여러 가지 조정 권고를 받으면서 이게 결과적으로 이 주식 자체가 상장 폐지되냐 아니면 그렇죠. 거래가 재개되냐를 두고 굉장히 오랜 시간 좀 끌어왔었어요. 그러다 올 초 한 번 정말 큰 위기가 왔었는데 한국거래소가 일단 상장 폐지하겠다라고 결정을 네. 했어요. 근데 이 결정이 20일간 이제 결정 유예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요때 최종위원회에서 6개월 개선기간 한 번 부여하자라고 결정이 났고, 그때 이제 여러 이제 개선안에 대한 제출을 한 결과, 지난 10월 12일에 최종적으로 그래, 그럼 상장 유지하겠다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어제였던 13일에 다시 이제 신라젠이 기상회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아주 뭐 복귀 신고식이 엄청 화려했습니다. 어제 화려했죠. 오늘. 네. 결론부터 말하면 상한가를 쳤고요. 네. 2020년 5월에 이제 거래가 정지되던 시점에 12,100원까지 주식 가격이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이번에 이제 거래가 재개되기 전에 새롭게 이제 시가를 정해야 되는데, 이제 거래가 일정 기간 정지된 주식들은 그 시초가를 다시 정해요. 근데 최하단인 6,050원에 정해졌는데, 이게 실제 거래가 시작되기 전부터 매수가 막 몰리면서 개장하자마자 8,000원대로 시작하더니
이제 여기서 29.5% 오른 1,850원에 어제 마감했고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상한가를 그렇죠. 치면서 14,100원에 네. 장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음고생 심했던 소액주주분들은 조금 이제 좀 한숨 그러니까요. 돌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라젠이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영진이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개인 주주 비율이 66.1%에 달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13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그 신화적인 이야기를 듣고 막 몰렸던 네. 개인 투자자들, 소액 주주들이었던 거죠. 숫자로 보면 16만 5천 원이 넘고 이제 신라젠 소액주주 모임의 대표 같은 경우는 무려 35억을 투자했다고 하거든요. 이 돈이 2년 5개월여 이게 종이가 되냐, 그렇죠. 살 수 있냐 기로에 놓였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졸였던 소액주주들이 이제야 숨통이 좀 트였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다만 이제 거래가 재개된 거지. 뭐 13만 원대까지 치솟았던 과거의 주가를 금방 회복할 거다라고 지금 이제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오늘 코스피가 뭐 잠깐 반등하긴 했지만 요새 그렇죠. 시장 상황이 좀 좋지 않잖아요. 근데 뭐 주요 대주주의 의무 보유 기간을 3년으로 정하는 등 이제 최소한의 보호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신라젠이 회복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네. 되겠습니다. 자, 첫 복귀 신라젠이었는데 다음 복귀는 좀 이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복귀, 그러니까 태국에 갔다가 복귀라기보다는 입국이 돌아온 거죠. 돌아온 예. 거죠. 네. 한 남성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25일에 서울시 용산구에서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이 남성이 이제 태국에 갔다가 네. 이제 고국으로 귀국을 네. 한 거죠. 근데 조사 끝에 확인된 사망 원인이 급성 마약 중독이었던 거예요. 남성의 몸속에서 다량의 엑스터시 성분이 검출됐는데 근데 이 남성의 머리카락을 검사해 보니까 마약 성분 검출이 안 됐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남성은 마약 투약을 안 안 한 했는데 거죠. 마약으로 인한 급성 쇼크사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범죄물에서 미스터리물이 되는 그렇죠.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이냐?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 남성이 이른바 보디패커, 그러니까 음. 몸 안에 짐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마약 운반책이었다라는 게 밝혀졌는데요. 네. 비닐에 싼 다량의 마약을 아예 위장에 넣어서 운반하는 역할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그 과정에서 비닐이 터지면서 마약이 다량 이제 몸속에 이제 흡수되게 된 거고 이 남성의 배 안에 엑스터시 봉지 75개가 터진 채로 발견됐다고 하고 엑스터시뿐만이 아니라 네. 케타민 분말 600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양이 발견됐다고 하고 이런 일이 사실 좀 심심찮게 발생을 한다고 해요. 네. 지난 6월에 태국 푸켓에서 무려 115개의 코카인 봉지를 몸 안에 넣은 남아공 남성이 적발됐고 또 2019년에는 한 일본 남성이 멕시코시티에서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제 보디패킹을 한 채로 사망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바디패커가 우리나라에서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어쨌든 경찰은 숨진 남성의 머리카락 등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봐서 이 사람은 마약 조직이 운반책으로 특수적으로 고용한 그런 남성이라고 보고 일단 이제 이 역할을 시킨 마약 조직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위에다가 그거를 넣고 오면 이걸 꺼낼 때 어떻게 꺼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넣을 때도 이걸 삼켰는지 아니면 절개 배를 갈라서 수술을 하나? 넣는지 근데 너무 다량이라서 아마도 삼키긴 절개를 하지 절개 수술일 것 않았을까 같은데요. 싶더라고요. 너무 끔찍하다. 네. 근데 이게 검색대에서 전신 스캔 같은 걸 잘하면 적발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장비가 좀 없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전신 스캐닝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딱 3개래요. 근데 그 3개가 전부 인천공항에 있대요. 근데 인천공항으로만 입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천공항을 뺀 전국 15개 공항과 항구에는 지금 이 바디 스캐너가 한 대도 없는 실정이고 네. 이게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 몸을 전신을 스캐닝하는 거다 보니까 반드시 이제 동의가 필요한데 네. 어떻게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서 이걸 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약 전과자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이 마약 조직들이 바디패커로 안 쓴대요. 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이거를 예방하거나 적발할 수 있는 대책이 좀 없다라는 문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삐까번쩍님 말씀이 맞아요. 뱃속에 뭘 넣고 올지를 누가 어떻게 아냐.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여기 큐시트 산책에서 전해드렸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니고 아닌 것 최종 같아요. 소비국이 됐다라고 아예 관세청이 말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현행법들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 어떤 그 시절에 만든 그 시절을 반영하고 있는 법이나 제도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 맞게 빨리 이거를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복기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복기는 밤사이 마실 다녀온 차 이야기입니다. 차가 아침에 차 다 고치 어떻게 되셨어요? 아직도 뚜벅이세요? 뚜벅이에요. 아직 계약한 차가 안 나왔어요. 엄마의 알겠습니다. 엄청난 구박을 받으며 엄마 차를 얻어서 쓰고 있는데 네. 아무튼 얼굴이 저는 어두워졌습니다. 좀 이 기사 보고 반성 많이 한 게 제가 차 문을 잘 안 잠그고 다녀요. 왜요? 그러니까 아침에 차키 찾느라 맨날 실랑이니까 그냥 차키를 두고 얘만 딱 접고 하면 이제 티가 안 좋은 방법을 나니까.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 문에 아파트 문이잖아요. 네. 거기에 그 붙이는 자석 알아요? 그걸로 고리로 붙이는 자석. 어. 그거를 2개 붙여놓고 마스크와 키를 걸어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도 찾을 것 같은데요. 아니 들어가자마자 거기다 거는 것부터 하면 되는데 어쨌든 아무튼 이렇게 차가 열린 차를 훔쳐서 밤사이 이 차를 타고 나갔다가 다시 차가 뭐 다행히 돌아오긴 했어요. 돌아오는 일이 발생했는데 주차된 차를 보고 뭔가 서늘함을 느낀다. 좀 네. 생각만 해도 섬뜩하잖아요. 그렇죠. 나 저렇게 주차 안 하는 안 것 했는데 같은데 그쵸. 뭔가 누가 이상한데 만졌는데. 그러고 문을 딱 열어보니까 정말 그 안에서 담배 냄새며 날리고 바깥에 봤더니 이제 앞뒤 문이랑 뒷버퍼가 이제 손상이 된 걸 이제 네. 발견을 한 거죠. 네. 이게 전북 익산에서 벌어진 일인데 누군가 밤사이 내 차를 타고 그러니까, 갔다가 복귀시켜 놓은 거예요. 네, 그러네요. 네. 근데 여기 선영 씨한테 방송에서 차 문을 안 잠근다는 얘기를 오늘부터 공개적으로. 잠그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도난 당할 것 같다 나왔습니다. 반드시 문 잘 잠그고 다니겠습니다. 네, 잠궈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범죄에 악용됐을 수도 있잖아요. 뭐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블랙박스부터 확인했는데 이 범죄자들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라고 차주가 생각을 한 게 블랙박스부터 일단 증거 인멸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CCTV도 가까이 있는 CCTV가 어디 있는지 먼저 조사를 했는지 다 피해서 이제 범행을 저질렀는데 원거리에서 잡힌 거예요. 원거리에 있는 CCTV에 딱 잡힌 걸 봤더니 10대 남자 아이들 3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한 그런 솜씨로 새벽 1시 반쯤에 차를 몰고 나갔다가 3시간여 만에 다시 차를 되돌려 놨다고 하는데 네. 참 이게 어린 학생들이 어딜 다녀왔는지 이동거리가 60km가 넘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일단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본격적인 조사는 이루어지기 전이라고 하고요. 네. CCTV에 찍힌 모습을 보았을 때 차주의 생각에는 이게 나이가 어려서 촉법 소년일 수도 있겠다 싶은 나이의 학생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 남겼습니다. 이게 10대들이 차량 절도해서 뭐 이렇게 아니면은 뭐 부모차 갖고 와서 뭐 이런 식으로 사고를 내는 기사들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거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운전 경력이 오래된 성인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운전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방어 운전도 해야 되고 10대 청소년들이 그냥 호기심에 밤에 운전하는 건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네. 인명피해가 우려가 되죠. 그러니까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 아이 복귀와 함께 했고요. 8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운전도 잘했네 왔네요. 그러니까 러블리 인어님이 다행이긴 한데 주차를 제자리에 시켜놨으니까. 그러니까 주차를 했다는 근데 거 두 자체가. 군데 긁혔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위치로 비슷하게 하려고 얼마나 애썼을까. 얼마나 있었을까. 3시간 중에 1시간 네. 반 주차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 드라마 21, 25에서 네. 엄마 차를 몰래 갖고 가잖아요. 안 봤어요. 김태리가 갖고 갔다가 그걸 똑같이 주차를 못해서 나중에 들어요. 들어요? 차를 들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네. 네. 자, 오늘 뉴스데스크 퀴시트 미리 훑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북한의 도발이 첫 블록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번 도발은 뭐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폭격을 했죠. 오늘 새벽 1시 20분부터는 포병사격. 서해와 동해 쪽으로 약 170여 발, 서해 쪽으로 140여 발, 동해 쪽으로 한 30여 발 정도의 방사포 등 포병 사격을 했습니다. 이거는 탄착 지점도요. 9.19 합의에 따라 사격이 금지된 북방 한계선, 북방 등 서해 해상 완충 구역이었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북한이 노골적으로 어긴 거라고 보고 있고 하참도 명백한 군사합의 위반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앞서 어젯밤 10시 반부터 약 2시간 동안은요. 북한 전투기로 추정되는 한 10여 개의 군용기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위협 비행을 했는데 비행 금지 구역 5km까지 근접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왔는데요. 그리고 이것만도 아닙니다. 새벽 1시 43분부터는요. 동해상으로 700km 날아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쐈습니다. 4시간 반 동안 심야에 뭐 전투기, 미사일, 포병 사격까지 뭐 전례 없는 연쇄 도발 감행했습니다. 이런 노골적인 도발에 9.19 군사합의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가에 기로에 섰습니다. 톱블록에서 지금 이 심각한 도발, 우리 군의 대응, 그리고 향후 대북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북한의 노림수는 무엇인지까지 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감사원이 보도자료 형식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네. 결론은 이겁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핵심 안보라인이 서해 피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 왜곡한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자진 월북으로 밀어붙였다. 이렇게 결론을 냈고요. 당시 5개 기관에 소속된 관계자 20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전 정부 고위 인사들이 거의 다 망라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은 뭐 지금 완전히 이것 때문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해라. 이미 내려진 결론을 짜맞추려고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한 건 아니냐. 의심이 커진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국민의힘은 실제적 진실은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해경 등 국가기관의 고위층이 주도하여 치밀하게 조작한 사건이었다는 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게 신구 정권 간에 어떻게 보면 극명한 시각차를 좀 접점이 아예 대변하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이게 검찰이 어떻게 수사할지를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매섭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뉴스데스크에서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은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보디패커 경계령 EI에서도 살펴봤는데 오늘 뉴스데스크에도 아이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뉴스데스크에서는 특별히 그 아까 낭랑한 목소리로 소개했던 네. 몸 안에 필로폰 그 마약 봉지, 코카인 봉지 그 운반하는 보디패커의 몸속 엑스레이 사진이 공개됩니다. 아, 전 봤는데 좀 진짜 얼마나 제가 다 끔찍하죠? 끔찍하고 끔찍하죠. 답답하지죠. 네. 그래서 보디패커를 잡으려면 이런 장비들이 필요한 건데 우리나라에 어디에 몇 대가 있고 이게 얼마나 지금 시급한 문제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내일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한 방탄소년단의 무료 콘서트가 드디어 해운대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립니다. 뭐 지금 부산 전역이 난리가 났답니다. 온 부산이 보라색으로 변했다고 하고요. 전 세계에서 10만 명이 몰려올 거라고 합니다. 야, 이번에. 대단하네요, 네. 진짜. 그리고 주한대사 40여 명 등 외교사절 1000여 명도 콘서트를 명이요? 관람하러 간다고 합니다. 참. 이야, 부산이 지금 뭐 방탄소년단 때문에 아주 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부산은 어떤지 뉴스데스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방 시작할 시간입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저는 금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